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국제정치학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. 이제 내용을 꽤 많이 보셨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경제 쪽 내용들, 특히 이제 경제 이론 부분들 나왔는데 그거 잘 체크해 두시고 복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꼭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복습을 잘 좀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. 그다음에 시험에 또 나오면 이게 뭐 꼭 우리 국제 정치학이야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뭐 너무 경제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나오면 맞춰야 되는 거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끝나가는 거지만 좀 넓게 상식을 좀 넓히셔야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. 그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. 그거 뭐 기출 사항이라도 반드시 체크해놔야죠. 뭐 기출 넘어서든 어디에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뭐 쉽지 않아도 기출 사항만큼은 알고 계셔야 또 내니까요.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환경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환경 부분도 이제 국제법 부분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해 놓으신 거라서 그렇게까지 많이 이제 어렵거나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나왔던 내용들, 공부하셨던 내용들은 중복적으로 좀 보시게 되는 사항이 될 건데 그래도 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쪽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환경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는 뭐 국제 정치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거죠. 과거라고 한다면 약 한 4, 50년 전, 뭐 냉전 시기들 이럴 때는 그랬는데 1990년에 이제 탈냉전 시대가 열리면서 이 시기랑 맞물려서 그때도 뭐 보셨지만 인간안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요. 이 기후변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물론 이 기후변화 뭐 그전에는 이제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들 이것들이 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요. 1970년대에 이제 이미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장거리 이제 월경성 이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이미 나왔었던 거고요.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산성비 피해들을 보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제 스톡홀름에 모여가지고 인간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됐죠.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던 것이다라고 얘기될 수 있죠. 처음 이제 얘기 드리는 건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게 돼 있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좀 필요한 것이에요. 이 글로벌 거버넌스는 그때도 한번 보신 적이 있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이런 문제들이. 보통 그래서 이 글로벌 거버넌스가 보통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경제 쪽하고요. 이 환경 부분이 특히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. 지구 촌의 문제다, 뭐 지구화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죠. 그래서 어느 한 나라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같이 이제 인류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인류 협력이 필요한. 근데 이제 단순 협력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새로운 어떤 방식들, 특히 이제 이 기후 변화와 환경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이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얘기한다면 뭐 탄소 배출권, 거래제, 탄소 거래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주기 변동, 그러니까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래서 뭐 그때 막 한참 공부하셨던 거 있었지 않습니까? 브랜든 우드 체제에서 얘기하는 이제 금태한 제도 같은 것들이 닉슨 쇼크에 따라서 이제 바뀌면서 스미소니언 체제, 그다음에 이제 그 단명하고 킹스턴 체제가 지금의 변동환 율제,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가버넌스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G5, G7에서 G20까지 이제 쭉쭉 넘어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환경 쪽에서도 얘기가 되는 것이고 한 나라만 가지고 안 되니까. 그래서 이제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NGO나 아니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까지 싹 토탈로 묶여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환경 문제를 넓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UNEP라든지 UN 이제 산하기관 UNEP라든지 아니면 기후 변화 어떤 정부 간 패널 IPCC 뭐 이런데. 이건 뭐 NGO는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역할을 해주는 쪽으로 발달한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얘기해요. 이거는 뭐 이미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 가능한 환경 또는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 리우에서 1992년이죠. 리우 선언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나왔던 거죠. 기후변화 협약이었죠. 여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?
그 중에서 하나였죠. 뭐 차별적이지만 공통의 책임 뭐 이런 것도 있었고, 근데 뭐 오염자 부담의 원칙 이런 것도 있었고 말이죠. 이런 것 중에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이나 개발이라는 개념도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물론 선언적인 성질이 좀 강하고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거죠.